자, 그럼 파묘. 네, 파묘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묘가 1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두 분이 보시기에는 네. 1300만 혹은 그 이상으로 간다고 보시든지. 저는 내리지 않는다면 1300만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개봉작도 그렇고 이후의 개봉작도 그거를 넘어설 만한 게 범죄도시 4밖에 없어요. 그쵸. 네.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범죄도시랑 굳이 뭐 단순 비교를 해보자면 매우 뭐 재밌고 직선적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 정말 장년층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최근 얼마나 있었나 생각해보면 맞아요. 사실 파묘 같은 주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계신 장년층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진짜 몇 안 되는 영화 아닌가 라고 생각해보면 여전히 충분히 200만은 더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0만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보기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수치가 안 오르거든요. 한국의 그 관객 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댓글 부대가 1위를 반짝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다시 파묘가 1위 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봤는데 별로 재미없더라? 라고 소문이 나버리면은 또는 그쵸. 봤는데 그냥 그래. 그냥 볼만해 정도면 사람들이 가서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파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쟁할 만한 영화가 뭐가 있었냐면 고질라 콩. 고질라 콩이 같이 이제 그 싸우는 그 영화가 있어. 저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강추를 했는데 이게 취향을 타요. 사실 크리처물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잘 안 돼요. 장르기도 하고요. 잘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고질라 보러 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파묘 보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깔때기로 파묘가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거야. 안전한 또 안전한. 선택으로. 근데 범죄도시는 마찬가지로 1000만이 넘었던 영화잖아요. 근데 1000만 넘었던 영화가 1000만 영화 넘고 있는 영화랑 붙었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신작이 사람들이 더 붙게 돼 있는데 중요한 변수는 뭐냐? 범죄도시 4를 봤는데 범죄도시 3랑 뭐 별거 차이 없더라? 소문 나면은 그때는 다시 그 파묘 쪽으로 몰리게 돼 있는 거야. 네, 네. 그 동력들이. 네, 그 동력이 다시 또 글로 모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범죄도시 4가 정말 잘 만들지 않으면 파묘한테 다시 또 깔때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파묘가 정말 잘 만든 영화고 대단한 영화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묘가 대단한 건 뭐냐면 한국에서 장르물 진짜 안 되거든요. 쉽지 않죠. 특히 호러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기존의 그 호러 영화들 잘된 영화들 찾아보면은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 파묘는 호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위가 조절이 잘 돼 있어요. 그쵸. 네. 그 잔인한 장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깜짝 놀래키는 장면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그게 과하지 않죠. 네. 점프 스케일 같은 것들이. 그런 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좀 끔찍하거나, 그니까 왜 슬래시 영화에서 보면은 다 막 절단하고 이런 장면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중장년층, 그 다음에 뭐 이게 좀 그 연령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 좀 어린 친구들도 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이 수위 조절을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호러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오컬트는 더더욱 안 좋아했는데 이 파묘 감독이 누구죠? 장재영 감독. 그렇죠. 그 감독님이 한국의 오컬트 씬에서는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공교롭게도 그 전에 검은 사제들과 또 하나 사바하. 네, 사바하. 근데 그 두 가지 작품이 유명해서 팬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두 작품을 다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첫 번째 이 작품을 봤는데 어찌 말하면 제가 하나의 좀 기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어떤 시선으로 그쵸, 봤을 때 네. 그냥 영화 자체가 괜찮아요. 짜임새 있고 재밌고 각각의 캐릭터성이 좀 살아있어서 저는 오히려 캐릭터를 중심으로 봤는데 이거 가지고 드라마 만들어도 재밌겠다 싶을 정도.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정말로 한 세 개가 딱 그냥 그들끼리 있는 것만으로 제가 볼 때 충분히 시즌 한 3, 4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 이제 제 나이 때 다 그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전설의 작품 있지 않습니까? 퇴마록이라고. 퇴마록. 네. 물론 영화는 망했지만 소설이 보면서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왜 재밌었냐면 거기도 각각의 캐릭터가 살아있어요. 근데 진짜 소설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파묘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을 보면서 그거 좀 느꼈어요. 야, 이거 잘하면 진짜 하나의 유니버스 나오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 이유는 간단하죠.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OTT가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영화 콘텐츠가 나오면 그냥 보는 순간 이건 무조건 극장 간다, 이건 OTT로 봐야지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기준점은 다르겠지만 저도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파묘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기준에서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이거를 이걸 꼭 영화로 가야 되나? 아니면 OTT 봐도 되는 거 아닌가 했을 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같이 휩쓸려가지고 같이 파묘 요즘 핫하니까 보러 가자 해서 봤는데, 이건 영화관에서 볼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후반부 때문에 그래. 근데 이제 이미 파묘에 대해서 다 아시니까 사운드 때문에. 사운드와 그 일종의 모두 아시니까 얘기하면 전반부는 오컬트지만 후반부는 크리처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감독님의 팬들, 앞서 두 작품을 먼저 본 팬들은 후반부에서 실망을 엄청 한다는 거야. 이게 뭐냐고, 다 망쳤다고. 근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후반부 때문에 재밌었거든. 오히려 거꾸로. 근데 저 같은 사람 적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영화관에서 봤을 때 어떤 뭐 자세한 건 말 안 하겠지만 후반부에 나오는 빌런의 크리처가 나오는데 그 압박감을 느끼려면 이건 영화관 봐야 된다. 아니 뭘 그렇게 가려? 일본 장소 나오잖아요. 그렇지. 이미 모두 알지. 네, 너무 나온 지 이미 다 알아. 그 정도는. 근데 생각보다 좀 너무 잘했던데. 네. 그쵸. 저는, 파묘라는 주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재밌어하고 좋아할까라고 보면, 그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 10년 동안, 대한민국과 전 세계 관객들이 이제 히어로 서사에 굉장히 이제 익숙해지고, 그것들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이제 이해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재밌는 히어로들물이 없어졌고. 끝났지, 마블. 네. 더군다나, 이제 그런 그 히어로라는 개념이 가장 우리의 숨쉬는 사회에서 있다면 어떤 그림일까? 라고 그려보면 저는 완전 파묘가 그걸 되게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시민 히어로가 나오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네. 물론 그들이 한 명이 막강한 사실은 아이언맨 같지는 않지만 그들이 모였을 때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한 명은 이제 그게 이제 홍수를 보고 어벤져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힘을 합쳐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오니를 잡는 것처럼 네. 굉장히 뭐 장재현 감독이 그 부분까지 의도했는지도 알 수가 없으나 사실은 모두가 기다려온 이야기가 마침 갈증이 있을 때 이 작품이 의도치 않게 이 한국형 히어로물이라는 장르를 되게 오컬트로 너무 잘 푼 게 아닌가. 그 저는 이게 또 한국에서 그러니까 뭐 동남아시아나 이제 미국에서도 잘 되고 있는데 그건 잠깐 뒤로 좀 얘기를 밀고 한국에서 왜 잘 됐냐 고민을 할 때 우리 모두 제사를 지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그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많이 지금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좀 무시를 하고 있지만 미신이라고 치고 있는 무속신앙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배척을 하고 무서워하고 좀 이러고 있지만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가 아니어도 장례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장례 문화 자체가 어쨌든 우리한테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유교 사상에서 신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귀신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무언가는 있다는 것.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 얘기 하잖아요. 꿈에 죽은 누가 나왔어. 라고 하면서 뭐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슈퍼내추럴,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한국 사람 대부분이 피 속에 뭐가 있냐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다 담겨 있어.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전설의 고향을 보면서 네, 맞아요. 네. 분명히 이런 사건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또 내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묘가 정말 더 와닿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어느 산에 가든지 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명당이라는 게 있고 명당이라는 거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와닿는 내용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게 중장년층에 잘 되는 이유, 중장년층은 더더욱이 전설의 고향하고 더 가깝고 그다음에 장례 문화, 명당 문화, 그다음에 이런 무속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미신들 이런 것들을 믿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좀 그 재미와 좀 친숙함 그것 때문에 더 흥행을 했다고 봐요 저는. 이게 앞서 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특정 계층이 민감하게 반응할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카톨릭이라든지 무속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파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이면 누구나 익숙한 것에서 소재를 잡아냈고 또 하나
한국인이라면 일본과 관련된 거에 반응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쵸. 못 참죠. 그거를 네. 그거를 너무 잘 집어넣었어. 이건 안 볼 수 없어 한국 사람. 영화에 한일전을 넣었어. 또 거기다가 그거가 그 약간 뭐랄까 전직 이순신이야. 마지막 맞상대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래서 이거 너무 그래서 이건 진짜 한국인에게 어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일단 내용 자체도 구성감 있고 짜임새 있게 정말 잘 만들어서 시간 간 줄 모르고 봤는데 한국 사람이면은 그거를 더해서 이거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너무 많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중요 인물들이 그 무속인, 그러니까 무당인 그 김고은이 무당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법사가 사실 저는 너무 이번에 조사를 열심히 했구나라고 생각이 된 게 뭐냐면 대부분 영화에서 무당은 나오는데 법사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원래 무당들은 법사를 같이 다닙니다. 네, 법사가 뭐냐면 그러니까 무당이 구슬하기 전에 처음에 혼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 초혼을 한다거나 또는 아주 그러니까 불교의 경문을 읽어가지고 그 공간을 정화시킨다든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을 법사라고 하는데 법사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이도현이야. 너무 잘생겼어. 일단 그 더글로리라는 네. 엄청난 작품 이후에 사실은 이런 캐릭터로 돌아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타투는 되게 흉한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멋지죠. 팔뚝에 그 굵직한 팔뚝에 나도 남자지만 그 팔뚝에 그 한자로 쓰여 있는 그 타투를 보는 순간에 와 진짜 저거는 여자들이 보면 뻑가겠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 지점인데 보통 무당하고 법사 이제 무속하면 왠가 캐캐 묵은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생각나는데 둘 다 너무 힙해. 그렇죠. 그러니까 막 랩할 것 같아. 아니 그 김고은 배우가 입었던 착장이 엄청나게 검색량이 올라왔었대요. 이 밤에 입은 저 코트 도대체 뭐냐? 저 빨간색 코트. 제가 신고 나온 저 부츠 뭐냐부터 해서 제가 이제 여성 관객들 사이에서는 그 이제 아웃핏도 굉장히 이제 세련되게 시각적으로 잘 풀었더라.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그런 무속인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요즘에 신세대 무당들은 실제로 그렇게 입고 다녀요. 그리고 뭐 조금 다르긴 한데 원래는 그렇게 잘 안 해요. 왜냐면 보통 그 무당들은 빙의를 하기 때문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좀 옛날 분들이 오니까 좀 패션에 이런 거에 좀 둔감해. 그러니까 옛날 거 좋아하고 좀 옷도 수수하게 입고 이러는데 요즘에 그 무속인이 된 사람들은 돈을 벌잖아. 어디다 쓰겠어. 그리고 이제 무속 신앙도 Z세대한테는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이 트렌드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퍼스널 브랜딩 시대야. 근데 무당이 퍼스널 브랜딩이 안 돼? 그럼 옛날만큼 사람들이 안 온다고요. 더더욱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옷으로 또 뭐 패션으로 그다음에 좀 타고 다니는 차로 이런 걸로 좀 플렉스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저 정도의 위치가 있구나. 그러니까 좀 믿음이 가는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신세대 무당 중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좀 패션에 민감하고 또 뭐 성형도 하고 그 다음에 얼굴 뭐 보통 남자는 박소라고 하는데 박소 무당들은 대부분 화장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처럼 하고 다니는 거를 추구를 하는데 뭐 기존에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런 미디어에서 조금 좀 폐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라마나 뭐 영화에 이런 데 나오는 무당들이 너무 다 옛날 무당들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뭐 대표적으로 뭐 곡성만 봐도 거기에 뭐 황정민이 좀 신세대 무당처럼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옛날 무당이잖아요. 그도 아저씨지. 아저씨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그 파묘에서 나오는 김고은과 이제 그 이도현이 보여줬던 그 모습은 그래. 저는 이제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나라 무당도 이제 앞으로 저렇게 가야 돼라고 할 정도로 정말 멋있게 나와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등장인물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직관. 그러니까 땅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죠. 명당 자리를 보러 다니는 사람. 그 이제 그 최민식 배우님이 최민식 배우가 이제 그 직관으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장의사라고 해서 4명이 같이 다니는 팀을 짰는데 말씀대로 저는 그 생각했어요. 계속 이제 우리나라 그 영화계에 떠도는 망령 같은 존재 중에 하나가 테마록이잖아요. 언제 영화 안 해주나요? 언제 드라마 안 해주나요? 결국엔 지금 애니메이션 만든다고 지금 거의 뭐 한 80% 만든 것 같은데 넷플릭스 공개한다고. 근데 저는 테마록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궁금해서 다시 읽어봤거든요. 근데 소설 재밌긴 해. 캐릭터성도 되게 명확하고 되게 좋은데 이게 그냥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써먹은 요소기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오컬트적인 요소가
이제는 다듬지 않으면 새롭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조금 옛날 방식으로 소화되고 있어서 조금 그건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파묘가 나오면서 야 파묘 유니버스 만들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파묘 정말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내비두면 계속해서 들어올 것 같고 1300만 갈 것 같아요. 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파묘의 두 되게 뭔가 힙한 무당과 박수무당 그 법사. 법사도 네네. 박수무당은 아니고 법사의 그 검은 사제들의 강동원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세 명이서 뭐 다니다가 구마사제까지 구마사제까지. 나오고. 거기다가 갑자기 이렇게 누구죠? 이정재. 이정재까지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정재는 합류하고 하면 월드급이죠, 야, 이거 이제. 끝난다 진짜 이거. 이거는 뭐 그냥 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준영 감독이 파묘 2편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 파묘 성공, 그러니까 1000만 넘어가면서 인터뷰하면서 파묘 2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준비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한 게 관객들이 기대하는 그것이 실현될지도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파묘와 사바하와 그 검은 사제들, 검은 사제들에 나왔던 등장인물 중에 누군가가 같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뭐 예전에 그 테마록에 나왔던 안성기 배우까지 나온다면 정말 최고지 뭐. 아 그래요? 그럼 합수 코리아 오지죠, 오지. 그치. 아 그럼 완전 합수하는 거예요 서로? 합수하는 거예요 합수?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거기 그 구마 사제 중에 뭐 최고 사제가 뭐 안성기 배우가 나온다든가 몸이 좀 안 좋으시긴 한데 그러면 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파묘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뭐 추천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라 이거 왜 아직도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네. 그리고 되게 우리 집에 계신 엄마 아빠랑 같이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 아빠랑 너무 재밌게 보고 어머니 아버지도 이걸 보면서 옛날에 본인들이 경험했던 또 그런 그쵸. 스토리들을 얘기해 줄 네. 수 있는 조자연적인 현상이나 조자연. 그런 썰에대해. 네. 그래서 참 이거 몇 안 되는 한국인이라면은 가족 다 같이 재밌게 볼 영화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동남아에서도 흥행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흥행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일본에서 개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해외에서도 지금 되게 잘 먹히고 있는 이유가 우선 아시아권에서는 대부분 유교 정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상신에 대한 그 무언가를 대부분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미국에서 흥행한 게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이 쓴 걸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조상신들은 무서워한다는 거야. 어차피 묘지가 있고 걔네들도 그쵸. 네, 묘지가 있고 그다음에 묘지를 파는 사람들이 있고 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장의사들이 장의사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보편적인 정서라는 거죠. 그래서 흥행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걸 떠나서 뭐 보편적인 정서를 떠나서 이야기가 재밌으니까. 그쵸. 네, 이야기가 재밌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약간 보고 야 약간 소름 돋았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거 보면서 진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했나 보다라고 느낀 게 저는 이제 실제로 무속이나 이런 거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그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인가 갑자기 이제 어디서 들으셨는지 해주셨던 얘기가 파묘의 에피소드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에피소드냐면 뭔데? 이거에 어떤 에피소드냐면 파묘에 아마 그 다들 이제 되게 약간 소름 돋았던 장면 중 하나가 갑자기 이제 약간 전화로 그렇죠 직관이 나 소름 돋지 않아요? 직관이 지금 오고 있는데 어디냐고 하면서 눈 두드리고 문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어떤 목소리가 들려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가 하나의 그게 진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뜬금없이 야 혹시라도 새벽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나 누가 와서 문 열어달라고 그러잖아? 절대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그래서 왜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 뭐 그런 얘기 있었다면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에피소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있잖아요. 그래요? 난 몰랐어. 그 저기 문틈 사이로 호랑이가 나와서 호랑이가 이제 엄마인 척 엄마야라고 하는데 그런 거야 또?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냥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초자연적인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그 악마가 인간을 속일 때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바꿔서 흉내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되게 우리 거를 가지고서 뭔가를 비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소화가 돼 왔었고 이게 장르화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또 재미를 느끼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 저기 관이 일자로 쓰면 안 된다. 아, 이제 말뚝처럼 말뚝처럼 박혀 있는 관.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꿈에 그러니까 우리 동네 이제 그 어머니 친구분의 집 얘긴데 꿈에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꾸 다리가 아프다 그랬대. 다리랑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꿈에서 나와가지고 다리랑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허리랑 아프다. 그랬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점을 봤는데 니네 집에 그 묘자리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 그래서 이제 묘자리가 왜 잘못됐는데 했더니 니네 그 저기 조상이 지금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는 그 묘자리가 쓴 거다. 아이고야.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공사를 해가지고 한쪽이 무너져 내린 거야. 아, 집안이. 집안이 무너져 내린 거야. 그래서 관이 쓴 거야. 아.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서 있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리랑 허리가 아프다 그런 거야.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외갓집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 외증조 할머니인 거죠. 외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이모님이 꿈을 꿨는데 밤마다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그 춥다고 그런다고. 춥다고 이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점집에 가서 이제 봤는데 묘재를 뜯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묘를 뜯었는데 보니까 나무가 뿌리가 들어와가지고 목도 감고 있고 그것 통해가지고 거기를 물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춥다고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 되게 보편적으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묘자리와 관련돼 있는 괴담들이 많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한참 또 이 시즌에 이 영화가 되게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 세계적으로 있는 패턴 중에 하나가 시국일 때 가장 음모론과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외계인 사건, 그렇죠. 음모론, 그다음에 그런 소위 말하는 귀신 관련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평소에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 근데 사실 이 작품이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너희가 고통받는 거는 너희 조상이 이런 문제 일으켜서야. 그러니까 너 때문은 아니야. 네, 굉장히 친절하게 그 불안에 대한 이유와 너희들이 고통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심지어 그 근원까지 가서 결국 일본 놈들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되게 저는 사실은 되게 그거 보면서 대리만족되는 게 있었거든요. 총선 전에. 네, 뭔가 약간 이런 건 거죠. 뭔가 결국은 이렇게 사필귀정 되는구나. 네, 뭔가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워낙 뭐 경제도 어렵고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지금 모두의 문제인데 그쵸.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들 불안과 스트레스가 막연하다면 되게 이 작품에서는 그것들을 이 주인공들이 다 설명해 준단 말이죠. 이거 뭐 조상님 문제다, 몇 자리 문제다 하면서 좀 그렇게 뭔가 속시원히 누군가 설명해 주고 그 문제 해결해 주는 모습이 굉장히 그 대리만족에도 가깝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 나라가 어려워질수록 뭔가 좀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내 탓보다는 남 탓을 하기가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데 이 영화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운 부분들을 조금 그쵸. 가볍게라도 좀 긁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좀 더 나아질 거야. 우리는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어라고 했다가 오히려 지금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되게 정세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졌고 경제상으로도 굉장히 지금 밑바닥을 기고 있고 하는 생활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통하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주변 분들한테 강추했거든요. 지민은 어때요? 저도 매우 강추를 했었고 그 다음에 꼭 얘기했던 게 진짜 너희 부모님 모시고 가라. 너무 재밌어 하실 거다.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 보고 싶다. 자, 빅님은? 저 당연히 추천이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거 혹시 그냥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영화 보고 화면 보시고 재밌으셨으면 그 앞에 있었던 사바하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 사제들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난이도로 따지면 검은 사제들이 지금 나온 파묘보다 조금 더 좀 딥해요. 무서운 장면이라든가 그 점프스퀘어 같은 그런 장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박소담 배우가 여기서 그 귀신 들린 소녀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보는 맛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보시고 사바하가
영화를 좀 이런 좀 장르물을 많이 본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환호를 받았는데 한국에서 폭망했죠. 그렇게 좀 관객이 많이 들진 않았죠. 근데 아마 이런 그 계보상으로 파묘 보시고 검은 사제들 보시고 나면은 사바를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바까지 보시면 장재현 유니버스, 그러니까 차후에 나올 수 있는 뭐 의문의 등장인물을 여기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